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뉴 고수비급의 전문가 DBS 박호정입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15강. 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가 시나리오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매매에 대한 팁을 뭐 짧지만은 그래도 알차게 좀 구성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어쨌든 DBS 박호정 전문가면은 일목균형표 또 저만의 새로운 21세기 버전 신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일목균형표 있죠. 바닥권에서 구름대 돌파 유형이라든가 또 신일목균형표 자체가 어떤 매력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지 지난 녹화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활짝 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린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매매예요. 이거는 앞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던 있죠. 신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뭐 주식을 뭐 3개월, 5개월, 1년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 같아도 차트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매매를 직접적으로 해서 매매하시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단타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제 매매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매매 패턴이라든가 기술적인 매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확실한 종목이죠. 확실한 종목보다는 확실한 기법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옷에 맞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을 할 때까지 파고 들으시면은 내가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벌었던 부분이 1000만 원, 몇 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승승장구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고집스럽게도 한번 파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나리오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쓴 각본이라든가 장면이나 그 순서에 배우의 행동이나 제 대사이때를 상세하게 표현한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냐면은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시청자님들. 예. 종목이 움직이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주식은 이제 확률 게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발생하는 일정이라든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매월 일정이라든가 이슈라든 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뭐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해서 크게 보시게 되면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 가지고 어때요? 장 전반적으로 해서 상당히 시장들이 어때요? 또는 종목군들이 어떻습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저가주라든가 약간 좀 세력성이 짙은 그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세력성이 아니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종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종목 자체가
반드시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종목이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제 받았다거나 또는 지금 기술적으로 해서 배웠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20% 정도는 먹을 수 있다. 30% 정도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때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100% 의존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이제 배제를 하고 예, 나름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때요? 기술적인 분석은 말 그대로 거둘 뿐입니다. 예?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어떤 이제 매월 발생하는 일정이라든가 이슈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예요? 종목이든 시장이든 예, 시장 글로벌 시장의 악재 이런 이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걔네들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 시나리오 매매 같은 경우는 매달 발생하는 일정이라든가 이슈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틀을 보게 되면은 DBS 하면은 어떤 업종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은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세력성이 짙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제 테마주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매매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베팅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강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먹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1000이라든가 몇천 정도의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한 종목을 토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뭐겠습니까? 신고항 테마라든가 인맥주라든가 이미 한물 끝난 이제 테마주들 있죠. 그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이슈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정해진 틀 내에서 만약에 그런 종목군들을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를 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예? 선취매를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이슈 재료 자체가 발생하기 전에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발생이 된 상태에서 이미 주가는 저만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이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6월 달이 끝나면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있죠. 일례로 이제 올해 2010년도에서 1월 달 정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예? 오늘은 제 화면가 있죠. 제 얼굴과 입모양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 이것만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월 달 정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유형의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갔습니까? 1월 달하고 3월 달까지 여러분들. 자, 항상 1년 중에서 365일 동안 시장은 올라가는 횟수보다는 내려가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내려가는 횟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라든가 코스닥의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상승 일수가 많습니까? 하락 일수가 많습니까? 예? 하락 일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따진다고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일수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아무래도 종목군들이 올라갈 확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죠? 그러면은 통상 재료가 많이 집중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 연초입니다. 예? 연초예요, 연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연초에 돈을 벌어야지만은 나중에 1년 농사는 연초에 벌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 농사는 연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밑바닥을 이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한 방에 이제 수확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까지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번 연도에서 3월 달까지 돈을 못 벌었다고 하면은 물론 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작년에 7월 달에, 8월 달에 나왔던 초급락 사태가 한번 발단이 되었었죠. 그죠? 네. 근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2월 달에 메가톤급
악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의해서 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틀 만에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어때요? 다시 한번 돌려 나왔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습니까? 버티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또 잘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하반기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올레드였죠. 올레드. 자, 주도주로는 작년에 2015년도에서 최고의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바이오제약주. 지금 6월 달에서 최고의 핫하게 지금 여전히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영진약품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왜 바닥권 대비해서 걔가 600% 정도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주도주의 위력이에요. 응? 근데 제약과 바이오주 같은 꼬리뼈를 떼지 못한 것이 고평가죠. 근데 꿈을 먹는 기업들입니다. 임상실험, 수많은 임상실험,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여기에 따라서 2상, 3상이 발표가 되면 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해외 쪽을 통해서 어때요? 기술을 이전을 하고 있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어떠세요? 잭팟을 터뜨리죠. 수천 만불 정도에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연속적으로 3년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회사가 한순간에 어때요? 승천한 용이 돼버립니다. 승천한 용이 돼버려요. 그와 같이 항상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있죠. 매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흐름을 타면서 개월수에 상관없이 슈퍼 사이클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올레드 업종이었고, 그리고 나서 올레드 업종이 여기에 따라서 11월 달에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덕산 네오로스, 비아루톤 이런 쪽의 선발주자가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찍고, 거기에 따라서 1월 달, 2월 달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애들이 누구였습니까? IC를 비롯해서 DMS. 지금은 영호 DSP. 근데 ICD 한번 보십시오. 7,000원대, 6,000원대, 7,000원대 머물던 종목이 14,000원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미 100% 이상까지 시세가 발생이 되었죠. 그죠? 그게 바로 주도주의 위력이에요. 한번 주도주 섹터로 지정이 되었던 종목군들은 어지간한 풍랑이 흔들리지 않고요.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가는 섹터가 있고, 반면에 단발적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꺾이는 섹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은 어때요? 보름 만에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애들은 뭐예요? 급변하게 올라가는 테마주들. 테마주들. 이거는 지금 방송하는 것 자체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그 테마주, 여러분들께서 정말 테마주를 좋아하시는데, 지금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철도 테마죠. 그죠? 그 전까지는 신공항 테마주였습니다. 신공항 테마주. 근데 신공항 테마주들이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지금은 폭삭 주저앉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뒷부리 파동을 먹기 위해서 상당수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10%를 먹기 위해서, 단돈 5%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달려가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어때요? 수명이 주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TV를 통해 가지고 종목 상담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대체로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상담을 하십니까? 몰빵을 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몰빵하는 종목들이 많으신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대형주들,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접근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많이 쪼들었다고 해서 텁썩 잡았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만큼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는 겁니다. 왜?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같은 경우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 6월달이고 앞으로 7월달, 1월달하고 2월달, 3월달 어떤 애들이 올라갔어요? 올레드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가상현실이 1월달 세계 가전전시회, 2월달에 모바일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바일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신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바로 가상현실. 거기에서 이렌텔이라든가 한국큐비라든가 또 레드로버도 올라갔지만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심스앤 미디라든가 정말 새로운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이에 질세라 카메라 모듈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도 시세가 분출이 되었죠. 2월 달은 그렇게 신트렌드에 자리를 잡고 있는 테마주가 올라갔다면은 3월 달 가장 핫하게 올라갔다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알파고, 그다음에 이세돌 씨하고 세계 대결을 벌였던 시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 컴퓨터라 볼 수 있는 알파고가 애플에서 만든 알파고가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 자체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시점이 있었죠. 그죠? 응?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월달 대비해서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흐름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그다음에 전기차 고르게 이제 올라갔다 볼 수 있겠고 4월달부터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4월달부터는 어때요? 갑작스럽게 이제 총선 자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았죠. 그죠? 총선이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나름대로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발생이 되었고 총선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더욱더 추가적으로 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대선을 바라보는 거죠. 총선이 끝났으니까. 응? 예. 근데 이런 쪽의 종목군은 없었습니까? 자, 올레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바이오제약주하고 인맥 관련된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공업주, 신공항 테마주, 예, 철도주 이런 쪽의 종목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예. 자, 바이오제약주하고요. 올레드하고 전기차는 5월달 정도에서 시세가 나왔었죠. 그죠? 4월달하고 5월달. 응? 바이오제약주가 언제부터 시세가 나왔어요? 5월달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영진약품이 언제부터 했어요? 5월달. 그래서 제2의 영진약품, CMJ 제약하고 영진약품하고 신풍제약, 예, 거기에 따라서 한 5개에서 6개 종목군들이 시세 자체가 주도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 이슈가 나왔던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일량약품, 일동제약, 최근에 안국약품, 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제약사가 가장 먼저 앞장서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에 질세라 어느 정도 이제 진격이 나오는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은 이제 돌고 돌잖아요. 그죠? 인생은 돌고 돌고 업종들이라든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돌고 돌입니다. 예? 돌고 돌아요. 자, 그러면은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매하라. 응? 자, 지금 6월 달이에요. 이제 7월 달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브렉시트 이거 자체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떠해요? 이제는 여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한 단어 자체가 나오면은 이걸로 인해서 증시는 어때요? 발목이 잡힙니다. 종목군들은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 종목군들은 각각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응?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예. 왜? 걔네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물량을 줄이거나 일단은 간망하는 모드입니다. 외국인간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구 주라고? 자,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는요,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모기와 같은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개인들의 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그 일례로 있죠. 수많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이제 아쉬웠던 이제 부분이 뭐냐면은, 예,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는 원금 회복하게 되면은 예, 주식시장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빨리 그만두세요. 예, 그럴 바에는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주식시장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손실을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개인 투자분들이. 황금 같은 시장인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고 시장이 안 주면 어떻습니까? 피해가면 그만이고. 소나기가 지금 퍼붓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맞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집에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은 잠시 어딘가에 좀 피해 있어가지고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그칠 건데. 안 그래요? 예? 시장이 어려우면은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익을 못 낼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금 회복을 달리기 위해서 원래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는
연초 정도에서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보고 있다. 나는 잃고 있다. 그러시면은 매매 자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 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5월 달하고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누굽니까? 바이오제약주하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들이에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누구였습니까? 5월 달에 신공항 테마주. 예, 신공항 테마주. 예, 이미 꺾였죠? 예,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그죠? 테마주. 그렇게 좋아하시는 테마주. 최근엔 핫하게 올라온 것이 바로 철도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미 한번 재료 자체가 반영이 됐던 애들 같은 어떤지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예요? 그만큼 매달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 같은 건 그거예요. 계획을 짜십시오. 예? 전략을 짜셔야 돼. 예. 심리를 지배한 자만이 어떻게 한다? 심리를 지배한 자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예. 공부. 자, 저는 일단은 우리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죠? 예.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라는 제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아시아 경제를 출연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수많은 종목군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섹터를 보고, 예,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하죠. 물론 여러분들의 성향에 차지는 않겠습니다. 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서 전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 명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6월 달은 지나가고 이제 7월 달이 다가올 겁니다. 7월 달은 무슨 장세예요? 예? 2분기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뭐예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1분기 때. 예? 실적 호전주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여기에서 1분기 실적 호조 대비해서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1차 파동이 나왔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최근에 어땠어요? 주춤하고 있어요. 왜?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다시 한번 2분기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4대 업종을 보셔야 됩니다. 자, 4대 업종은 어떤 거예요? 바이오제약주는 하반기 자회사 상장 이슈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예, 반도체는 후속주, 전기차 여전히 좋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예, 여기에 따라서 여전히 추세를 만들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올레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예.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호전세가 나오고 있는 선방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어디 있어요? 화장품.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업종들이 어때요? 최근에 바닥권 대비해서 강하게 좀 돌려나오고 있죠. 그죠? 자, 기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고 어떤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많이 올라간 종목 어때요? 건들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배제한 상태에서 후속주 7월달, 8월달 앞으로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 내에서 후속주 위주로 한번 이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말로써 전반적으로 해서 좀 풀이를 해드렸어요. 치판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잘 안 보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하나씩 말로써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추후에 있죠. 오늘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저 DBS 박고정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생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1강부터 15강까지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하지? 기억을 해야 방법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엄지민입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곧 시작됩니다.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주식시장에도 활기가 돌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나눔정보 이형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M&A를 통한 실적 급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M&A 이후에 강력한 실적 급증을 기록하는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M&A를 통한 실적 급증이요. 왜 중요한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DNT라는 종목은요. AP 시스템과의 M&A 이후에요.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3년 만에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로 인해 1,000원대 바닥권에 머물던 주가가요. 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는 엘컴텍이라는 종목 역시요. 파트론과의 M&A 이후에 지속적인 실적 급증세를 이어가면서요. 1,000원대 주가가 4,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이 M&A 성공 이후에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특히 최근 들어 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집까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종목 지금 1,000원대 자리에 있을 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M&A 성공 이후에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나 급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이 기업은요. 자, 국내에서 단 4개의 기업만이 사업 진출에 성공했을 정도로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또한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요. 100억대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 최고 8,000원대 주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자, 재작년 구조 조정과 함께 30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2,000원대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S사가 오늘 이 기업을 전격 인수하면서요.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해 300억이 넘는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올해 1분기에도 1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속적인 실적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요. 100억대 이익을 기록했을 당시에 8,000원대짜리는커녕 30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재작년 고점보다도 무려 30%나 낮은 단돈 1,000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먼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300억이 넘는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적자를 기록했을 때보다 30%나 낮은 단돈 1,000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 실적 급증 외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로 2가지 정도를 더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저평가입니다. 자, 이 종목 이익이 300억대 이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요. 자, 현재 PER이 4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자, 업종 평균 PER이 28배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7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이 지난 수개월간 200만 주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을 매집해 갔는데,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현재 주가가 이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10%나 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목 M&A 성공 이후에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집까지 들어오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저평가 종목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현재 PER이 업종 평균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또 현재 주가는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보다 10%나 낮은 상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014번입니다. 네, 014번 누르시면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이 100억대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요. 자, 최고 8,000원대 주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재작년 30억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0원대 안팎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S사와의 M&A 성공 이후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요. 지난해 300억대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올해 역시 1분기에만 100억에 육박하는 이익을 내면서 지속적인 실적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는요, 이 100억의 이익을 기록했을 당시에 8,000원대짜리는커녕 30억대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 재작년 고점보다도 30%나 낮은 단돈 1,000원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업종 평균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PER 4배의 저평가 상태에서요. 자, 외국인의 대규모 물량 매집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종목 지금 1,000원대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쿠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은 종목 ARS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삼성화재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7월 18일 코스피 종가는 1794포인트였고 다음날 2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1822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를 알기 위해선 먼저 선물 거래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요. 선물 거래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실물을 인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 현물을 미래 일정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베이시스가 중요한 이유는 선물 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대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접근하게 되지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간 수급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베이시스를 활용해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비정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매매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위험을 회피하려는 해저와 순간 매매 차익을 노리는 재정 거래자 양쪽에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0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만기일에 0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 또는 콘탱고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되는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작은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집에 편지가 왔어요.